한때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손을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시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계산하게 되고 사랑 앞에서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상담해온 26년 경력의 김선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깊이와 그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 앞에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설렘을 찾는 방법.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단점이 안 보이고 최고의 남자로 포장하는 이유.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렬할수록, 그리고 육체적인 끌림이 강할수록 눈앞의 현실보다 마음속 환상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죠. 이성관계에서 이런 심리는 더 도드라집니다. 새로운 만남에 설레는 감정, 오랜만에 느끼는 애정, 그리고 자극적인 기대가 얽히면서 상대는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최근 만난 남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 데다 스킨십에서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직업적으로 불안정하고 과거 연애에서 반복된 문제들이 있었지만 박 씨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조차도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텐 잘하잖아라며 넘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점을 모른 척하게 되는 이유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시 찾아온 설렘이 귀하게 느껴지기에 현실보다는 감정에 집중하게 되죠. 이런 심리는 자기 투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서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이미지를 덧입히는 거죠. 현실의 모습은 외면한 채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고 싶은 감정만을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친절에도 역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중요한 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스스로를 한 발짝 물러서게 해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할 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보다 내 감정이 날 어디까지 데려가는지를 먼저 보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때 사랑에 빠져 상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였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기억 속엔 아마 단점 하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관계는 환상이 아닌 현실 위에 세워질 때 오래갑니다. 진짜 최고의 남자는 단점 없는 남자가 아니라 단점을 알면서도 함께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2.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여자가 보이는 행동 변화. 이성 간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친밀감은 감정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여성은 눈에 띄게 다른 행동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즐거운 경험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시작한 연애에서 자신도 놀랄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를 더 자주 보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하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요. 몸이 잘 맞으니까 마음도 같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건 단지 육체적인 만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눈빛에서, 손끝에서,
호흡 하나에서도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추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런 감각은 여성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안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은 곧 일상 속 행동 변화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마이너스 연락 빈도가 자주 늘고, 마이너스 이유 없이 상대를 챙기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여성이 더 자주 스스로를 가꾸고 매력을 표현하려는 경향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잘 보이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마치 내 안의 여성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런 감정이 너무 앞서갈 경우 현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더욱 감정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건강하게 지켜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3. 관계 후 눈물, 감정의 깊은 표현. 관계 후 갑자기 흐르는 눈물,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도. 이런 순간은 단지 성적인 만족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성 간의 친밀한 접촉 이후 억눌린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죠. 부산에 사는 60세 윤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날은 그냥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이 나를 꼭 안아주는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울었어요. 나도 몰랐던 외로움이 거기서 터졌던 것 같아요. 이처럼 관계 이후의 눈물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깊은 정서적 해방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약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기에 오히려 그 눈물은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후 감정이 북받치는 현상은 신체적 접촉에서 오는 옥시토신 분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주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감정은 눈물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눈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울컥하고 스스로도 놀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다는 가장 진실된 증거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눈물로 전해질 때 더 깊이 다가옵니다. 4.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원하게 되는 심리. 한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상대가 떠오르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이런 강한 욕구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감정과 외로움, 정서적 갈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최근 만난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예상 못한 강한 끌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땐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요. 예전엔 이런 감정이 좀처럼 없었는데
지금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이처럼 특정한 대상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끌림을 느끼는 건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좋은 자극을 반복해서 경험할수록 그 기억이 강화되고 뇌는 그 사람과의 접촉을 행복의 보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그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단지 육체적인 만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년 이후 삶의 외로움이나 공허감이 커질 때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은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특히 관계 중에 서로를 깊이 느꼈다면 그 감정은 욕구로 바뀌어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과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절실하고 욕망은 더 진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내 감정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손끝만 닿아도 가슴이 뛰고 자꾸만 혼자서 상상하게 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결의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삶의 일부니까요. 5. 여자가 남자를 보는 기준의 변화. 젊을 땐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쉽게 끌렸던 여성이 어느 순간부터는 눈빛이 따뜻한 사람, 말이 다정한 사람, 또는 자신을 지켜봐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뚜렷해지며 특히 이성관계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기준은 점점 더 본질적인 곳으로 향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는 예전엔 외모와 직업을 가장 먼저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자신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보다 대화가 통하고 나를 여자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관계에서도 나만을 생각해주는 모습, 그런 게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중년 이후 여성들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더 섬세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속궁합이 잘 맞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내 몸을 존중해주는 사람인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극적인 관계보다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는 관계에서 더 깊은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도 큰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즉,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인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인지에 따라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흔히 말합니다. 왜 예전에는 좋아하던 스타일을 이제는 안 좋아해? 그건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의 형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나요? 예전과 지금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보면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랑의 본질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이성관계의 기준 아닐까요? 삶의 어느 시기엔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떨림, 가슴이 뛰는 순간,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감정들이 조금은 일깨워졌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꼭 거창한 게 아니에요. 때론 손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서
그 모든 의미가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중년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외롭다고 느껴질수록 마음을 닫기보다는 열어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설렘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삶,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